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썬에 새로운 데이터형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파이썬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형이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것들은 무엇인가요? 수치형, 문자열, 그리고 리스트가 있었죠. 수치형은 말 그대로 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문자열은 글자들을 순서지어 모아둔 것입니다. 리스트는 원소들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모아둔 것이었고요. 오늘 소개되는 사전은 영어로는 딕셔너리라고 하는데 마치 사전에서 단어에 대해서 그 풀이를 연결해 둔 것과 비슷하게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나열한 모음입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파이썬에서 사전을 어떻게 만들고 이용하는지, 그리고 사전을 이용해서 우리가 쉬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어떤 것이 가능한지 등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은 단어들을 모아두고 그 풀이를 붙여둔 책이죠. 이 예에서 보인 것처럼 물론 사전이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생기지는 않았겠습니다만 표제어가 나열되어 있고 그 풀이가 붙어 있습니다. 파이썬에도 이 비슷한 모양을 나타내는 데이터형이 있고 그것을 사전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영어로는 딕셔너리라고 부릅니다.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에 걸쳐서 다루게 될 사전이 등장할 때마다 여기 사진으로 보인 것과 같은 진짜 사전, 책으로 된 사전을 떠올리시면 비유를 통해서 관념적인 빠른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파이썬의 사전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응용 범위는 단어의 풀이를 모아둔 사전책 같은 것과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씩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선은 파이썬에서의 사전이 어떻게 생겨 있으며 여기에 이용되는 용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할게요. 여기 표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열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두 번째 열에는 그 사람의 점수가 적혀 있는 간단한 모양의 표입니다. 이런 모양의 표를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표현한다고 할 때 가장 적합한 구조가 바로 사전, 즉 딕셔너리입니다. 파이썬에 사전이라는 데이터형이 없다고 해도 예를 들면 그런 데이터형이 없는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표를 표현하는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의 이름을 리스트로 만들고 점수 또한 별개의 리스트로 만든 뒤에 이름의 리스트에서 두 번째에 있는 사람의 점수는 점수의 리스트에서 두 번째에 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규칙을 정하면 되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형이 이미 파이썬에 의하여 주어져 있고 그것이 사전입니다. 사전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표를 찾아본다든지 표의 내용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들을 보다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점수의 대응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이 표에서 누가 몇 점이냐를 가리킬 때 이용하는 것은 이름입니다. 즉, 이름을 이용해서 표의 어느 행을 지칭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누구의 점수냐처럼 각 행을 결정하는 것을 파이썬 사전에서는 키라고 부릅니다. 한편 각 사람에 대해서, 즉 각 키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는 점수를 파이썬 사전에서는 값, 영어로는 value라고 부릅니다. 키는 변경 불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성적표가 있을 때 성적은 변경될 수 있어도 이 사람의 이름을 변경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썬 데이터형 중에 변경 불가능한 것들은 수치형과 문자열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이 두 가지만을 고려합시다. 그런가 하면 값은 어떤 파이썬 객체라도 담을 수 있습니다. 앞서서 파이썬은 모든 것을 객체로 관리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파이썬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수, 문자열, 리스트, 함수, 사전 등등등 모든 것들이 파이썬에서는 객체입니다. 그러므로 값에는 어떠한 것도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파이썬 사전 또한 데이터를 모아둔 것이기 때문에 리스트와 비슷하기도 합니다만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리스트에서는 그 안에 포함된 데이터, 즉 원소를 가리킬 때 리스트 안에서 각 원소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즉 인덱스를 이용합니다. 반면 사전에서는 각 원소를 가리킬 때 키를 이용합니다. 몇 번째에 있는 사람의 점수냐가 아니라 누구의 점수냐이니까요. 이렇다 보니
사전에서는 키와 값의 쌍을 원소라고 부르는데 이 원소들 사이에 순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림의 표에서는 마치 존, 폴, 조지의 이름이 위에서 아래로 순서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이썬 사전에서는 이 순서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전을 만드는 방법, 즉 파이썬 사전을 표현하는 문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등장한 존, 폴, 조지 세 사람의 점수로 이루어진 표를 파이썬 사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scores는 이 사전을 담을 변수의 이름이고 equal sign을 이용한 대인문으로 등호의 우변에 쓰인 사전을 scores라는 이름에 담기로 한 것입니다. 등호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사전의 표현인데 리스트에서는 대괄호로 원소들의 나열을 묶은 것에 비해서 사전에서는 중괄호, 영어로는 curly brace라고 하는 것으로 앞뒤를 둘러쌉니다. 중괄호 안에는 원소들을 나열합니다. 각 원소는 물론 쉼표, 즉 콤마를 이용해서 구분합니다. 사전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은 키와 값의 쌍이라고 했는데 그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키를 앞에 쓰고 콜론, 즉 땡땡을 찍은 뒤에 그 다음에 값을 씁니다. 이 예에서는 3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전을 만든 것이며 그 원소 각각은 키 존에 대해서는 값 87.7을, 키 폴에 대해서는 값 91.2를, 키 조지에 대해서는 값 79.4를 대응시킨 것입니다. 앞 페이지에서의 표의 내용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코드는 파이썬으로 하여금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사전을 출력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과 같이 파이썬의 프린트 함수는 그 괄호 안에 무엇인가가 주어지면, 즉 파이썬 객체를 주면 그것을 사람이 알아보기 편한 형태로 알아서 출력합니다. 여기 보인 것이 프린트에 의한 사전의 출력인데 3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째, 프린트에 의해서 사전을 출력한 것은 우리가 사전을 만들기 위해 적은 파이썬 코드와 매우 유사한 모습입니다. 둘째,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문자열을 출력할 때는 파이썬은 작은 따옴표를 큰 따옴표보다 선호하는 모양입니다. 셋째, 마지막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관찰인데 여기서 출력된 사전의 원소들 사이의 순서는 우리가 사전을 만들 때 적은 순서와 같지 않습니다. 만약 같다면 그것은 우연이고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이썬 사전에서는 원소들 사이의 순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즉 어떠한 순서도 가정할 수 없습니다. 순서가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것은 이미 데이터가 들어있는 사전을 만드는 것이었고 빈 사전도 만들 수 있습니다. 빈 사전은 왜 만들까요? 나중에 원소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사전에 원소를 추가하는 방법 같은 것들은 조금 뒤에서 알아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빈 사전을 만드는 방법 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처럼 사이를 비우고 중괄호를 그냥 열었다가 닫으면 파이썬은 그것을 빈 사전으로 알아듣습니다. 이 문장이 실행되면 내용이 비어있는 사전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것이 D라는 변수에 담깁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딕셔너리를 줄인 거겠죠. 딕트라고 쓰고 괄호를 닫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실행되면 똑같이 빈 사전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X라는 변수에 담깁니다. 예전에 빈 리스트를 만드는 2가지 방법을 배웠는데 그것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빈 리스트를 만드는 2가지 방법은 지지난주 리스트에 관련한 자료를 참고해 보세요. 이제는 사전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원소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의 원소는 그 순서가 아니라 키를 이용해서 가리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름을 쓰고 그 뒤에 대괄호를 쳐서 그 안에 키를 적으면 주어진 키에 해당하는 값을 알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 페이지에서 만들었던 scores라는 사전에서 폴이라는 사람의 점수를 알고 싶은 경우에는 scores라고 적고 대괄호 안에 문자열 폴을 쓰면 됩니다. 이 코드는 그것을 프린트 함수로 출력한 예를 보인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폴의 점수인 91.2가 출력되었네요.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전은 get라는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메소드는 어떻게 쓴다고 했죠? 사전을 쓰고 그 뒤에 점을 찍은 뒤 메소드의 이름을 쓰고 괄호를 열어서 인자를 적는 것입니다. 리스트나 문자열에 대한 메소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사전의 get 메소드의 인자는 key입니다. 따라서 앞의 예와 동일한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scores라고 쓰고 점을 찍고 get이라고 쓰고 괄호 안에 문자열 pol을 주면 이 메소드는 scores라는 사전에서 key 문자열 pol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그런데 만약 get 메소드의 괄호 안에 주어진 키가 사전에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의 예를 보세요. 아까와 똑같이 scores라는 사전에 get 메소드를 호출했는데 이번에는 괄호 안에 문자열 ringo가 들어 있습니다. 이때 ringo라는 키는 사전 scores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 메소드의 리턴 값을 print에 의해서 출력을 해보니 none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전에도 아주 잠깐 등장했던 것으로 이 none은 파이썬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특별한 객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점수를 얻어오려는 것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객체가 돌아오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이 매번 리턴 값이 none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것도 귀찮은 일이고요. 이런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 get 메소드에는 두 번째 인자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인자는 만약 주어진 키가 사전에 들어있지 않다면 리턴 값은 이걸로 하자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처럼 scores, get, 괄호하고 ringo, 0.0 이라고 쓰면 ringo라는 키가 사전 scores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0이 리턴됩니다. 프린트를 통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아까의 방법, 즉 대괄호 안에 키를 쓰는 방법을 이용했을 때 대괄호 안에다가 사전 내에 존재하지 않는 키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에러입니다. 따라서 사전의 원소를 가리킬 때 대괄호를 이용한 표현을 쓰려면 그 키가 사전 내에 들어있는 것이 보장되는지를 잘 생각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키가 있는지를 미리 판단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어떤 키가 사전 안에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뒤에 등장합니다. 우선 사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삼았던 예제와 동일하게 scores라는 변수에는 사전을 담되 중괄호를 열어서 사전임을 표시하고 첫 번째 키 John 그리고 콜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첫 번째 키에 대한 값 점수로 87.7입니다. 콤마를 해서 다음은 두 번째 원소 키는 Paul 콜론해서 값은 91.2 세 번째 George라는 키에는 값 79.4가 들어있는 사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print 함수를 이용해서 이 사전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누르면 우리가 앞 장표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전의 모양이 파이썬에 의해서 화면에 출력되었습니다. 이때 키의 순서는 우리가 사전을 만드는 문장에서 입력했던 순서와 다르다. 즉, 사전에 대해서는 원소의 순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그 뒤에 사전에 특정한 원소를 한번 프린트해 보겠습니다. scores라고 쓰고 대괄호를 열어서 키를 Paul이라고 하나 집어넣어서 사전에 특정한 키에 대한 값 또한 출력을 해보도록 하고 실행을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와 마찬가지로 위의 프린트 문에 의해서 사전 전체의 내용이 나왔고 그 아랫줄에 Paul이라는 키에 해당하는 값인 91.2가 출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없는 키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원래 Paul이었던 키를 ringo,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키로 바꾸고 실행을 눌러서 에러가 생기죠. 이것은 키가 없기 때문에 키 에러가 발생한 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괄호를 이용해서 키를 주는 표현법 대신에 이번에는 get 메소드를 이용해서 비슷한 내용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scores 다음에 점을 찍고 get이라고 쓴 뒤에 다시 괄호를 열고 이 안에 Paul이라는 키를 주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전의 내용이 출력된 것은 첫 번째 프린트문에 의한 것이고 Paul이라는 키에 해당하는 91.2라는 값이 출력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get 메서드에 없는 키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ringo라는 키는 이 사전에 존재하지 않죠. 이 키를 get 메서드에 인자로 주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none, 앞 슬라이드에서 본 것과 같이 none이라는 값이 출력된 것을 봤습니다. 즉, scores라는 사전의 get 메서드가 인자로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키를 받으면 그 리턴 값은 none이다 라는 것이 확인되네요. 그러면 get 메서드의 두 번째 인자로 만약 이 키가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리턴할 값, 예를 들어 85.6을 리턴하도록 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 결과 none 값 대신에 85.6이 출력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미 만들어진 사전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새로운 원소를 추가할 수도 있고 있는 원소의 값을 바꿀 수도 있으며 있던 원소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우선 원소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사전에는 ringo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처럼 scores라고 사전의 이름을 적고 대괄호 안에 새로운 키를 적은 뒤에 등호로 연결하여 대인문을 이용하면 새로운 키 ringo에 대하여 등호의 오른쪽에 있는 값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로 확인해 보니 아까보다 원소의 개수가 하나 늘어서 새로운 모습이 되었네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추가한 원소가 ringo의 점수이지만 사전을 프린트로 출력해 봄으로써 그 순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이죠. 똑같은 방법으로 이미 들어있는 원소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Paul의 점수, 원래는 91.2점이었는데 이 점수를 새로운 값으로 바꾸려면 scores라고 사전에 이름을 적고 대괄호 안에 해당하는 키를 준 뒤에 대인문에 의하여 이 키, 즉 Paul이라는 키에 해당하는 값을 새 값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프린트에 의하여 사전의 내용을 출력해 보니 우리가 실행한 위 문장에 의해서 사전의 내용이 바뀌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사전 내에 존재하는 원소를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하나는 pop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리스트에 이름을 적고 점을 찍은 뒤 메서드의 이름인 pop이라고 쓰고 괄호를 열어 그 안에 키를 적으면 이 키를 가진 원소의 값, 즉 이 키에 연결되어 있는 값을 반환합니다. 거기까지는 앞에서 살펴본 get 메서드와 같아 보이지만 pop 메서드는 이 값을 반환함과 동시에 그 원소를 사전에서 삭제합니다. 예를 들어 앞 페이지에서 이용했던 사전에 대해서 scores.pop 괄호 George라고 하면 이 메서드 호출에 의해서 반환된 값은 조지의 점수인 79.4입니다. 그 후에 scores라는 사전의 내용을 출력해 보니 조지에 해당하는 원소가 없어졌고 3개의 원소만이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del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삭제한다는 뜻의 영단어인 delete를 줄인 것입니다. 예에서 보인 것처럼 del이라고 쓰고 그 뒤에 사전의 특정 원소를 가리키는 표현을 쓰면 즉 del 하고 scores라는 사전 이름을 적고 대괄호 안에 Paul이라는 키를 쓰면 이 키에 해당하는 원소를 사전에서 삭제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사전의 내용을 프린트를 이용해서 출력해 보니까 앞에서 3개의 원소를 가졌던 사전에서 Paul에 해당하는 원소가 삭제되고 2개의 원소만이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에서 원소를 삭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요? 지금 막 배운 사전에서 원소를 삭제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기는 한데 조금 다른 점이 있을 것입니다.
잘 기억나지 않으면 제11강 자료의 5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 지금은 스코어즈라는 사전이 앞서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은 아무 변경이 일어나기 전에 스코어즈라는 사전을 한번 출력해 보고 그 이후에 원소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사전의 이름인 스코어즈를 적고 대괄호 안에 키를 적습니다. 키는 링고라고 할게요. 여기에 69.1이라는 값을 넣음으로써 사전에 이제는 링고라는 키를 가진 새 원소가 하나 추가되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를 또다시 프린트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눌러서 결과를 보면 원소가 추가되기 이전의 사전의 모습은 우리가 코드를 이용해서 입력한 사전과 동일합니다. 역시 키의 순서는 보장되지 않는다. 사전에서의 원소들의 순서는 파이썬에 의해서 정해지는 제멋대로입니다. 두 번째 줄은 원소를 추가한 이후의 프린트문에 의해서 출력된 것인데 링고라는 키가 새로 들어갔고 거기에 69.1이라는 값이 부여되었습니다. 주목해서 볼 만한 점은 스코어스라는 사전에 우리가 이미 들어있는 값들 이외에 링고라는 새로운 키로 69.1이라는 값을 삽입했는데 이때 맨 끝에 들어가서 붙지 않고 역시 또한 이 순서는 제멋대로이네요. 사전에 원소의 순서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존재하는 원소를 갱신해 보겠습니다. 원소의 추가의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같은 사전 스코어즈에 대해서 폴이라는 키에 해당하는 원소의 값을 원래는 91.2였는데 90.7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다시 사전의 내용을 출력하도록 해볼게요. 이번에는 세 줄로 사전이 3번 출력되겠죠. 실행을 눌러보면 자,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의 출력은 아까와 같고 세 번째 줄의 출력이 원소를 갱신한 이후에 출력된 사전의 모습입니다. 맨 끝에 있는 폴이라는 키를 갖는 원소의 값이 91.2에서 90.7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삭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코어스라는 사전의 이름을 적고 pop 메소드를 이용해서 조지라는 키를 가지는 원소를 꺼내서 프린트를 해보고 그 뒤에 사전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다시 프린트를 이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행을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위에 여기까지의 세 줄은 아까 이미 작성해 놓은 코드에 의해서 출력된 내용들이고 scores.popgeorge라고 한 프린트문은 george의 키에 해당하는 79.4가 pop 메소드에 의해서 반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그 후의 사전의 모습은 위의 사전의 모습에서 george라는 키에 해당하는 원소만 싹 빠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del 키워드를 이용해서 또 다른 원소를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del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scores라는 사전에서 폴이라는 키를 갖는 원소를 삭제해라 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사전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눌러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면 맨 마지막에 적힌 이 내용이 새로 적은 프린트문에 의해서 출력된 내용인데 예상한 바와 같이 폴이라는 키에 해당하는 원소가 삭제되고 이제는 사전 안에 2개의 원소만이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사전에 대해서 2가지를 더 살펴보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의 길이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사전의 길이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 사전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수입니다. 즉 사전에 키 값의 쌍이 몇 개나 들어있는가를 나타냅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사람들의 점수를 담고 있는 사전이 있을 때 이 사전의 길이를 알면 몇 명의 점수가 사전에 들어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네요. 문자열이나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사전의 길이 또한 len, 즉 length 함수를 이용합니다. len이라고 적고 괄호 안에 사전을 넣으면 그 사전의 길이가 반환됩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에 존, 폴, 조지 세 사람의 점수가 담긴 사전이 있고 이 사전에 scores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때, 즉 scores라는 변수에 이 사전이 들어 있을 때 여기 이해해 보인 것과 같이 len 하고 괄호 안에 scores라고 사전 이름을 적으면 그 사전의 길이인 3이 반환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어떤 사전에 어떤 키가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나중에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그 나중이 바로 지금입니다. 사전에 특정한 키에 대한 원소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in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봤던 모습입니다. 문자열 내에 특정한 부분 문자열이 포함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똑같은 모양을 썼고 리스트 내에 특정한 원소가 포함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똑같은 모양을 썼습니다. 사전에 대해서는 이 in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특정한 키가 사전 안에 들어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왼쪽에서처럼 John in scores 라고 적으면 이것은 조건식이 되는데 문자열 John이 사전 scores의 키로 존재하므로 이 조건식의 값은 참, 즉 true입니다. 반면 apple in scores 라고 적으면 문자열 apple이 사전 scores에 포함된 키가 아니므로 이 조건식의 값은 거짓, 즉 false입니다. 계속해서 앞에서와 같은 scores라는 사전이 이미 코드에 의해서 들어 있습니다. get 메소드를 이용해서 특정한 사람의 점수를 출력하려고 합니다. 프린트 안에 scores.get 하고 George라는 키를 주어서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누르면 George에 해당하는 이 키에 해당하는 값인 79.4가 출력됨을 볼 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 없는 사람 이름, 즉 없는 키로 get 메소드의 인자를 바꾸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none이라는 내용이 출력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앞에서 본 바와 같죠. 이것을 scores.get 해서 get 메소드를 이용하지 않고 대괄호를 이용한 키를 준 표현으로 해보겠습니다. scores라고 사전의 이름을 적고 대괄호 안에 링고 없는 키를 주면 자,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알고 계시죠? 네. 키 에러가 발생합니다. 없는 키를 이용해서 사전을 접근하려 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에러가 없도록 고치려면 우선 링고라는 키가 이 사전에 존재하는지를 먼저 검사하겠습니다. if 링고라는 문자열이 scores라는 사전에 키로 존재하면 그때는 score라는 변수에는 scores라는 사전에서 링고라는 키를 이용한 값을 담아오고 그렇지 않다면 score는 85.6이라는 값을 갖도록 한 뒤에 이때 프린트를 이용해서 score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누르면 앞선 실습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링고라는 키가 존재하지 않을 때 85.6이라는 값을 출력하도록 같은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get 메소드를 이용하지 않고 대괄호를 이용한 사전의 원소의 접근과 if를 이용해서 사전에 특정한 키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장으로 적어봤습니다. 앞에서 키가 존재하는지를 미리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때 이용하는 방법이 보통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새로운 데이터형으로서 파이썬 사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전은 데이터를 모아둔 것입니다.
이것은 키와 값 사이의 대응 관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사전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고, 사전의 원소를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 대괄호 안에 키를 주는 방법, 그리고 get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뒤에는 사전의 원소를 추가하거나 갱신하거나 있는 원소를 삭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전의 속성에 대해서, 사전의 길이를 알아내는 방법, 그리고 어떤 특정한 키가 이 사전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까지를 알아봄으로써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파이썬 사전의 기초를 익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서 사전이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만들고 이용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만든다든지 성적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영한 사전을 만든다든지 할 때 이 사전이라는 데이터형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사전이라는 데이터형이 있다는 것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 흔히 필요해지는 뭔가 값들을 저장하고 그것을 키를 이용해서 가리킬 수 있는 기능이 파이썬에 의해서 제공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데이터형이 없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많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파이썬에서 사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문법만 알아두어도 몇몇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전을 응용해서 어떤 종류의 것들을 어떻게 프로그램할 수 있는지를 예제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